매일 아침 저는 검은 콩을 마셨습니다. 제 몸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봤었거든요. 잠을 잤는데도 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검은 콩을 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검은 콩을 갈아 만든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지금 내 몸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아침에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해지고 몸이 괜히 무거워진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40대가 넘어서 스스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하고 다리가 잘 붓고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자연식품인데 설마 몸에 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막 출고된 새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보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명과도 같은 그 필터 안에 보이지 않는 시멘트를 한 숟가락씩 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필터가 한번 망가지고 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다행히도 여러분은 검은 콩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비싼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고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오늘부터 충분히 스스로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 방법을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쉽고 정확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자연스럽게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중병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해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늘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한 부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주 올바르게 살고 있다. 아주 깨끗하게 먹고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들보다 몸 상태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아침 저는 한 여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명숙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힘겨운 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한 첫 마디는 통증에 대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제 신장이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한명숙 씨는 동네에서 자연식, 건강식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약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은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 있었던 음식이 바로 검은 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검은 콩을 불려두고 아침에 곱게 갈아 우유와 섞어 마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콩은 머리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피에도 좋잖아요. 이렇게 먹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내가 시민은 고만재가민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도 똑같이 먹고 있는데 라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마 실제로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처음에는 한명숙 씨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졌으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들은 순간 그분은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매일 검은 콩을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한 번만 들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의학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내 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엔진은 망가집니다. 사람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40세가 넘으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합니다. 한명숙 씨의 문제는 검은 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검은 콩을 먹는 방식,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식탁 위에도 이 위험한 조합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겹친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조기에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명숙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고기를 드시는 건 비싼 보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종이에 싸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셈이죠. 많이 먹을수록 낭비도 더 커집니다. 중년 여성에게 철분 부족은 단순한 피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은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근육은 약해지며 신장은 필요 이상으로 대사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영양을 보충하기는커녕 몸 전체가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한명숙 씨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먹은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조합으로 음식을 먹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때문에 서서히 고갈될 뿐이다. 한명숙 씨의 실수도 즉각적인 증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바위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듯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갈라졌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한명숙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제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같은 길을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실수입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 한국인 10명 중 9명이 거의 예외 없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김치, 젓갈, 절임류 같은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익숙한 식사 방식이 여러분의 신장을 위험한 경계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서야 문제를 알아차리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검은 콩을 드시고 있고 식탁 위에 늘 김치가 올라와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약 때문이거나 처음부터 심각한 병 때문에 시작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게 된 바로 그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한명숙 씨에게도 세 번째 실수는 바로 그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식탁에는 김치가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맛을 내기 위한 한두 젓가락이 아니라 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낄 만큼 진하고 짠 김치였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말린 생선, 젓갈, 절임류 같은 음식들도 늘 함께 했습니다. 특히 검은 콩밥을 먹을 때면 그런 반찬들이 훨씬 입맛을 살려준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김치를 얼마나 드십니까? 그러자 한명숙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선생님. 한 끼에 몇 조각 정도예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한 끼에 몇 조각이라는 말은 그 습관이 수년간 반복될 경우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반면 김치와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대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장은 수십 년 동안 가동되어 온 정수 처리 시설과 같습니다. 혈액을 걸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칼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중 칼륨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많아도 신장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몰려오면 신장은 곧바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건 마치 나이 든 사람에게 무거운 물통 2개를 한꺼번에 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아직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세가 지나면 신장 안의 여과 단위는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한 신호로만 나타납니다. 한명숙 씨도 발목에 가벼운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신었다 벗으면 자국이 오래 남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날씨 때문이거나 잠을 덜 자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신부전에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분명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한명숙 씨에게 고칼륨 혈증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분은 몹시 놀라셨습니다. 심장에 좋다고만 알고 있던 미네랄 하나가 이렇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가장 나쁜 경우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혈중 칼륨 농도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한명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 신장은 계속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차린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건강에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주 뚜렷한 식문화가 있습니다. 밥, 국, 김치, 짠 반찬. 그 자체로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든 몸이 변하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치를 먹는다고 모두 신부전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자주 먹으면서 매 끼니 짜게 먹고 있다면 그분의 신장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명숙 씨의 검사 기록을 다시 차분히 살펴보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신장 결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도 단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급격히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백 번의 우유와 함께한 검은 콩 아침 식사, 수백 번의 김치와 함께한 검은 콩밥, 그리고 몸이 끝까지 적응하려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수백 번의 순간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한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꾼다면 신장은 아직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명숙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몸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출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한명숙 씨가 검은 콩을 먹는 방식을 바꾼 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검은 콩과 올바른 짝을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그분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부엌 안에 있는 익숙한 식재료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부디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앞으로 수년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한명숙 씨는 저에게 약을 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한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일부터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저는 한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은 콩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검은 콩을 없앨 필요도 없다고, 우리는 그저 검은 콩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탁드린 것은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유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의 신장은 그 조합을 처리할 만큼 충분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단순하게, 가볍게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린 것은 검은 콩과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달걀은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이 단백질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이후 한명숙 씨의 아침 식사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작은 검은 콩밥 한 공기, 반숙으로 찐 달걀이나 적당히 익힌 삶은 달걀 하나,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몸에는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한명숙 씨가 가장 놀랐던 조언은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식초가 신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초가 신장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식초는 신장이 덜 힘들게 도와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검은 콩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가스가 생기고 찌꺼기가 남으며 그 처리 부담은 결국 신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량의 식초는 소화를 자극하고 콩 단백질의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 영양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한명숙 씨에게 식초에 담근 검은 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검은 콩을 볶아식힌 뒤 식초에 며칠간 담가 두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몇 알 정도만 드시면 충분했습니다. 아주 작은 곁들임 반찬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짝에 먹지 말 것. 김치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크게 줄이고 국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습관처럼 간장이나 소금을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명숙 씨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싱거워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싱거운 게 아니라 이제야 음식의 진짜 맛을 느끼기 시작하신 겁니다. 2주 뒤 한명숙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저는 변화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줄었고 눈빛이 한결 덜 피곤해 보였으며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예전처럼 더부룩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으며 저녁에 양말 자국도 훨씬 빨리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6개월 후 한명숙 씨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안도 억울함도 없는 편안한 미소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혈중 칼륨 수치도 안전한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장 결석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비싼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은 이미 제 부엌에 있었네요. 그 순간은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로 그분을 살린 것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먹도록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검은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유, 소고기, 짠 음식과 함께 먹지는 마십시오. 이 조합이 매일 반복되면 좋은 음식도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은 달걀, 통곡물,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이들은 검은 콩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몸을 해치지 않는 가장 좋은 동반자들입니다. 셋째,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고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건강은 하루 동안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어떤 습관을 반복해 왔는지로 결정됩니다. 오늘 선택을 바꾸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